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태선입니다. 다소 적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시험 기간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학원 진학 응시용서를 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책 제가 6권의 책을 건강 관련해서 단식 관련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해 놓고 갑자기 어사이먼트니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한 바람에 며칠 동안 녹화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먹고 단식하고 먹어라."라는 책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자인 브래드 필론이 우리하고 쪼끔 비슷해요. 그러니까 박사가 아니고 석사입니다. 물론 석사만 해도 대단한 거죠. 하지만 박사나 의사보다는 어찌 보면은 좀 덜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 컴퓨터가 맛이 가서 녹화를 하고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리부팅을 하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계속 뜨네요. 괜찮을 거로 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자 브래드 필로는 초등학교 때부터도 특이했다고 해요. 그 책상을 교과서가 아니고 인제 영양 관련 다이어트 관련 책으로 채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영양학을 전공을 했고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다이어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 영양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봤대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뭐죠? 그 근육 자랑하는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특히 근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이 책은 저만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SBS에서도 이 책을 내용으로 아마 방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TV를 안 보기 때문에 못 봤는데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장하는 바의 중점은 이겁니다. 72시간까지의 단기 단식은 일상생활에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마라톤을 한다면 그거는 24시간 이후에 단식을 한 다음에 마라톤을 하면은 그건 좀 지장이 되는데 마라톤이 일상생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어쨌든 72시간 이상 장기 단식할 때는 주 3일 30분 정도 운동을 해야 된답니다.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뭐 대부분의 자료 이 저자가 제시한 시험 결과가 어린이나 노인, 임신, 수유, 환자 뭐 이런 사람들은 제외됐거든요. 정상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의사하고 상담하고 하시거나 아니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어 단식을 책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72시간까지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나중에 결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좋은 효과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기초 대사량부터 먼저 검토를 하겠는데요. 사람이 70kg 남성 70kg 젊은 남성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기초 대사량이 좀 더 많고 그리고 몸무게에 따라서 쪼끔씩 다르거든요. 몸무게가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 칼로리에 하루에 1000 칼로리의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 그중에 10%인 100 칼로리는 소화하는 데 소비돼서 900 칼로리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70kg 남성의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이 1800 칼로리가 되죠. 그러면 900 칼로리가 부족한데 그 900 칼로리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체지방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기초 대사는 누워서 숨만 쉬었을 때 얘기고 누워서 숨만 쉬어도 기초 대사량이 열량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엔탈피 증가의 법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은 조금 특이한 거죠.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나 혹은 조직이나 제국도 마찬가지인데 제국도 그러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제국에서 발생하는 만들어내는 효용이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이 되고 그게 역전되면은 해체가 되죠. 그 로마 제국도 그랬고 대영 제국도 그랬고 지금 가장 강한 미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로 보이긴 하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원래는 분자나 원자 형태로 있어야 될 게 이게 세포나 혹은 그게 모여서 기관으로 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하려면은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 방을 그냥 놔두면 계속 어지러지죠. 그거를 다시 정돈된 상태로 만들려면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에너지가 소요되는 거고요. 세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에서도 세포가 그 지속을 하거나 혹은 거기에 더 나아가 가지고 어떤 기능을 발휘하려면은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에너지원이 산소와 같이 들어와서 산화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되고 그게 ATP라고 그러죠. 인간 세포에서는. 그 기초대사량이 기본적으로 1800kcal가 필요합니다. 모자라는 거는 지방을 분해해서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어 사람이 누워서 숨만 쉬는 게 아니죠.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운동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 더 추가로 소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에는 기초대사량의 한 30%가 활동대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심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뛴다든지 뭐 수영을 뭐 15시간씩 한다든지 하루에 참고로 하루에 15시간 수영을 하시면 1kg를 뺄 수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활동대사량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대사량은 기초대사량의 3분의 1에서 뭐 90%까지 된다고 하네요. 물론 뭐 아주 무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니까 빼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만 뽑으면 500 플러스 제지방 체중에다가 22를 곱한 걸 더하면 됩니다. 제지방 체중을 왜 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대사량은 체중에 비례하는데 모든 세포가 지속되거나 그 세포 혹은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외적인 게 지방입니다. 지방 세포는 기본적인 목적이 물론 약간의 호르몬을 생성하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에너지 저장용입니다. 왜 에너지를 지방에 저장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지방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밀도가 높습니다. 효율도가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나 뭐죠? 단백질 같은 경우는 1g을 분해를 하면 4칼로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방은 2배가 넘죠. 9칼로리가 나와요. 만약 우리가 에너지를 몸 안에 저축을 할 때 지방이 아니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형태로 전향을 만약 한다면 그렇진 않지만 저장을 한다면 우리 몸무게는 2배가 될 겁니다. 우습죠? 그래서 제지방 체중 그러니까 이 70kg에서 제지방 체중을 할 때는 보통 20% 이하입니다. 여자는 조금 많아요. 여자는 30% 정도가 됩니다. 여자는 체지방률이 높거든요. 이 22%라는 거는 어 젊은 남자에 있어서 복근이 조금 보일 정도의 수준입니다. 참고로 미육군 입대 조건 중에 하나가 어 체지방률이 22% 미만이어야 됩니다. 22%가 넘으면은 살쪘다고 보고 받지를 않죠. 그래서 정상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살이 좀 찐 분은 기초대사량이 조금 적을 수 있어요, 체중에 비해서. 그래서 사람이 어 밥을 먹으면 그 밥은 혈당으로 돌죠. 그게 너무 높으면은 인슐린을 통해서 체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어 어느 정도가 지나면 그게 연소가 다 되겠죠. 연소가 돼서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은 공복감을 느낍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은 밥을 먹죠. 근데 만약 밥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기 단식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간에 저장된 내용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간에 저장된 당을 분해해서 쓰면서 동시에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죠. 지방 분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지방 연소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24 시간이래요. 24 시간 지나면은 24 시간에서 인제 72 시간이 되겠죠. 72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운동도 해야 되고 장기로 가는 경우 의사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60일 정도 2달 이상 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죽는 사람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2달 이상은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되고요. 72 시간 이상도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기 때문에 24 시간에서 72 시간 정도가 제일 가성비가 높습니다. 저는 일 주일에 한 번 23 시간 단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6 일은 19 시간 단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쪼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그래요. 초등학생은 아침 식사를 뭐 바빠서 못 먹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보다는 식사를 하는 게 성적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은 원래 초등학생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대학생만 돼도 그러니까 성장기가 끝났다고 치면 중립이랍니다. 단식을 하든 안 하든 인지 능력하고 상관이 없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처럼 이제 노년이 되면 인지 능력이 오히려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안 나왔어요. 단지 시험 결과만 이 저자가 제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어 이 단식을 하면은 인제 뭐죠? 복구 유전자가 가동을 하거든요. 복구 유전자가 가동하면서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장기에는 부정적이고 노년기에는 긍정적인데 원래 성장기에는 단식을 안 하는 게 예외적으로 한다면 의사 상담을 받고 예외적으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단식은 인지 능력에도 중립적이거나 성인인 경우는 노년인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다음은 36 시간 단식의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복감이 오면은 그때는 인제 혈당이 어느 정도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어느 레벨 스레시홀드 레벨 이하로 떨어졌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간에 의한 간에 어 저장돼 있는 당을 이용하지만 동시에 지방도 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식하는 날은 아까 2,800 칼로리 기준하면은 2,000 칼로리를 적게 먹게 되고 복식하면은 쪼금 더 많이 먹게 되죠. 근데 그게 아주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저도 19 시간 단식을 하면은 하루에 2 끼를 먹는 건데 그럼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못 먹습니다. 어 먹다 보면 '아 인제 됐다.' 싶거든요. 그러면 뭐 더 먹는 게 오히려 보면 그게 고문이죠. 그래서 복식하는 날은 400 칼로리를 더 먹게 된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틀 동안 2,400 칼로리를 적게 먹게 되고 2,400 칼로리를 적게 먹는다면은 그거는 지방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9 칼로리를 그램당 나타낸다고 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267 그램을 지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은 정상치를 유지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단식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단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이자예요. 이자는 췌장이라고 하고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사망해서 유명해졌죠. 췌장암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치료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초기 발견하면은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니까 스티브 잡스처럼 멍청하게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자에서 세 가지의 효소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자액 그걸 소화액이라고 하죠. 소화액을 만들기 때문에 이자가 없으면은 영양소 섭취가 불가능하고 첫 번째 3대 영양소 섭취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효소를 만드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한 인슐린이고요. 인슐린은 당 혈당치가 높아지면 그걸 낮춰서 지방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하죠. 그리고 반대로 글루카곤을 같이 또 분배를 합니다. 글루카곤은 반대 역할을 하죠. 혈당세가 낮으면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이나 케톤체로 만듭니다. 이게 항상 분비가 돼요.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은 항상 분비가 되는데 혈당치가 높으면 인슐린이 좀 더 많이 분비되고 글루카곤이 쪼끔 줄고 혈당치가 낮으면 반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식사하는데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고기를 먹으면 좀 오래 걸리고 소화하는데 야채 같은 건 좀 일찍 됩니다. 저도 뭐 과일 같은 걸 먹으면 한 2 시간만 지나도 배가 고플 수 있는데 고기를 먹으면 6 시간 지날 때까지 공복감을 못 느끼니까요. 어쨌든 소화하는 게 계속 혈 혈 혈액 몸을 어 몸에서 체내 순환하는 혈액의 당의 형태로 공급이 되는데 그게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췌장에서 글루카곤을 분비를 해서 체지방에서 뱃살이죠, 쉽게 말하면. 그걸 분해를 해서 에너지원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간에 저장된 글루카겐이에요. 글루카곤이 아니고 글루카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글루카겐은 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뇌에도 있고 근육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은 간에 있는 글루카겐은 혈액에 공급을 해서 모든 장기가 쓰는데 이 뇌라든지 아니면 근육에 있는 거는 다른 장기는 쓰지 않습니다. 자기만 쓰죠. 어쩌 보면 숨겨 놓고 혼자만 먹는 거죠. 그래서 이 12 시간이 지나면 이 간에 가지고 있는 글루카겐의 양은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12 시간 이상 지속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12 시간에서 14 시간이 지나면 모두 소모가 된답니다. 그래서 12 시간이 되기 전에 간에서는 글루카겐을 더 이상 분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은 다른 장기랑 다르게 케톤제 사용하지 않아요. 글루카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쓸 거는 다른 근육이나 뇌처럼 더 이상 분배를 안 하죠. 자기가 쓸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일부는 케톤체를 쓰긴 하는데 일부는 당만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게 단식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몸에는 기량작용을 합니다. 혈당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다른 단식 상식을 좀 더 보자면 근육 영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립입니다. 근데 72 시간이 지나면 어 일주일에 3 시간 3번 30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단식을 하든 안 하든 이 정도는 권장이 되죠. 저는 하루에 학교 가는데 걸어 다니기 때문에 30분 오는데 30분 그러니까 60 분을 매일 운동을 하니까 충분히 운동을 하는 셈이죠. 그리고 단식을 하면은 원래는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확보를 하는데 이게 길어지면은 단백질에도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2 시간 초과는 운동을 해서 사용되는 이게 그냥 영양소 섭취용 단백질이 아니고 쓰는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아니면 그것도 분해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이 6 배나 증가를 한답니다.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면은 근육이 소실이 방지되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은 IGF 이게 성장 호르몬이 아니고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거든요. 이건 성장 호르몬하고 쪼끔 다릅니다. 성장 호르몬은 IGF를 분비를 하게 하고 이게 뼈의 성장을 촉진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걸으면은 뼈의 밀도가 늘어나기도 하고 성장 IGF가 나오니까 성장 그로스 호르몬도 나오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운동은 단식처럼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단식도 장기 단식은 가끔씩 하고 멈추고 그래야 되겠지만 간헐적 단식은 매일 하는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매일 하시면서 주 3일 운동을 30 분씩 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는 원래 그 지방을 분해하면 지방산이 되는데 그게 산성이죠. 지방산을 분해하면 당연히 케톤체도 산성이겠죠.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하면은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과학적인 실험 결과도 환자는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될 건 없고요. 케톤체는 뇌를 뇌의 일부하고 간을 제외해서는 모든 게 사용이 되죠. 자 여기까지 오늘 새로 두 번째 책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6권 읽은 단식 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을 리뷰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내용을 읽으셨나요? 중요한 거는 단기 단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라톤 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뭐 24 시간 이내 단식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저자는 원래 어디죠? 그 다이어트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 회사에서는 돈을 쓰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전에 영국 의사가 말했던 것처럼 저칼로리 식단을 만드느라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먹는 시간만 줄이면 됩니다. 완전히 단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먹는 시간만 저처럼 5시간 동안만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하루에 2끼만 먹는다든지, 그러면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사람이 본성을 벗어나면은 그게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지속하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종족을 번식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수면이죠. 수면은 복구를 하려는 본능이고요. 식욕, 먹으려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계속 섭취하려는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본능하고 이렇게 좀 상반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장기 단식이 성공이 어렵다는 거고, 다만 단식도 몇 시간만 더 참으면 먹을 수 있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기름기 된 음식이라든지 단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5시간 동안 마음껏 먹어도 되니까 어찌 보면은 본능하고 순행하는, 같이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단식을 통해서 이 혁대 구멍 2개를 줄였어요. 처음엔 제가 원래 혁대를 안 하거든요. 근데 단식을 하니까 이 바지가 헐렁해져 가지고 혁대를 하게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집주인 할머니한테 "뭐 안 쓰는 거 없냐?" 그랬더니 하나 주시긴 했는데 이게 너무 작아요. 저보다 호리호리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식을 쪼끔 더 했더니 1 칸이 아니고 인제 2칸 정도를 줄일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체험과 과학적인 실험 근거를 가지고 간헐적 단식을 추천합니다.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에 5시간만 먹는 거. 점심 12시에 먹고 저녁을 5시에 먹는 것을 추천하고요. 저 같은 경우 일 주일에 한 번은 24시간 단식을 합니다. 월요일마다 24시간 단식을 해요.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을 먹고 월요일 저녁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물은 마시죠. 그래서 체중을 일 주일에 한 번씩 재면서 그게 내가 원하는 수준이면은 지속을 하고, 체중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많이 먹는 것도 뭐 양을 많이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칼로리가 높은 지방, 예를 들면 지방 중에서도 좋은 지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것은 피너트 버터거든요. 피너트 버터를 요즘 먹고 있습니다. 체중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아니면 좀 많이 나간다 싶으면은 단식을 2번 할 수도 있죠. 월요일이 아니고 월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먹는 것도 양을 줄이는 게 아니고 지방보다는 인제 채소 같은 걸 늘리는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칼로리 신경 쓸 필요 없고 먹는 거 제한할 필요 없고 돈도 적게 들고, 오히려 노년의 경우는 음 건강도 좋고요.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은 지방이 많이 축적되면은 몸에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간헐적 단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소개해 드린 2권 책 말고도 다른 책 많이 읽어 보세요. 좋은 책 많습니다. 제가 그중에 인제 3 권만 골랐을 뿐이지 좋은 책 많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또 다음 책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음 주에 대학원 진학 예정 입시 전형 어 원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바빠질 것 같고요. 미드텀 페이퍼도 써야 되고 그래서 쪼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음에 또 뵙도록